조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년 넘게 연구개발에만 매달리던 한 바이오 벤처가 드디어 내놓은 신약 하나로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주력 신약 자큐보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실적은 말 그대로 폭발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이 폭발적인 숫자들, 과연 성공 신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단기 기대감에 기댄 반작 스타의 등장일까요? 즉,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현재 평가가 정당한가, 아니면 고평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이로운 실적과 시장의 신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강력한 증거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어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이 치열한 경쟁 환경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드디어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자료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5년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6,137% 증가했습니다. 60%도 아니고 6,000%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적자를 면했다,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더구나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6%대에 불과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건 엄청난 강점이죠. 신약 판매로 벌어들인 현금을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다음 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반응입니다. 12월 26일 단 하루 만에 외국인이 55만 주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단기 이벤트를 노린 투기로 볼 게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와 자큐보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가장 확실한 신뢰의 증표라고 해석합니다. 그 신뢰의 증표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는 그 증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낙관론이 중요한 위험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기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12.2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업종 평균이 7.11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거죠. 쉽게 말해서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12배 넘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빨리 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자큐보 단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바구니가 놓인 PCA, CBA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상은 이미 HK 이노엔의 K캡, 대용제약의 팩스클루라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 급등의 성격입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건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건 업계에서 가장 큰 장이 열리니까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미리 사두는 선취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이벤트성 자금은 언제든 차익을 실현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지적 저도 동의합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그렇죠. PBR 12배,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현재의 자산 가치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인데 저는 그 프리미엄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모든 걸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이 6,000% 넘게 늘어나는 기업에게 업종 평균 PBR을 들이대는 건 막 이륙하려는 비행기에게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금방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속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PBR은 자큐보가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고 심지어 후속 파이프라인인 황암제 내수파립까지 성공할 거라는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격에 전부 녹여낸 결과물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신약 개발과 시장 경쟁이라는 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는 작은 악재 하나, 예를 들어 경쟁사 약물의 우월한 데이터 발표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보고 같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도 나오지만 지난 10월에 고점을 찍고 한동안 깊은 조정을 겪었던 전례가 바로 그 변동성의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변동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 변동성을 이겨내고 다시 추세를 돌려세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실적입니다. 저는 이번 3분기 흑자 전환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자큐보라는 약물의 기술적 경쟁력이 있어요. 사실 자큐보가 속한 PCAB 계열 약물 자체가 기존의 PPI 계열 약물보다 약효가 훨씬 빠르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차세대라는 거죠. 이런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출시 직후부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이제는 거대한 중국 시장 진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에 기록한 83억 원의 영업이익은 이 기업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야말로 후속 파이프라인 대발을 뒷받침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단 한 분기의 실적만으로 그 현금 흐름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신약이 처음 출시되면 제약사의 모든 마케팅 역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초반에 매출이 급증하는 이른바 론칭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그 효과가 사라진 뒤에 나타나죠. 결국 중요한 건 HK 이노엔의 K캡, 대웅제약의 팩스클루라는 막강한 경쟁자들과의 점유율 싸움에서 계속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막대한 영업망을 갖춘 상대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경쟁 약물과의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쟁이 얼마나 살얼음판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그 살얼음판 같은 경쟁 구도와 불확실성을 뚫고 나갈 동력이 바로 스마트 머니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월 26일 하루에 55만 주를 샀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을 넘어서 그 성격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교한 분석을 하거든요. 그들이 자큐보의 기술력, 시장성, 그리고 실적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매수였다는 겁니다. 차트를 봐도 명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5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인데 그 신호를 만든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시죠. 외국인이 55만 주를 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63만 주를 팔아치웠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미래 가치를 보고 쓸어 담았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물량을 넘긴 겁니다. 이걸 온전히 시장의 신뢰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단기 급등을 이용한 현명한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진짜 스마트 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미래를 보고 베팅한 외국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기 고점에서 수익을 챙긴 개인들이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개인의 순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의 조정 국면에서 지친 투자자들이 본전 또는 약간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거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던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한 물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훨씬 더 큰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세로 전부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1월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단기 이벤트 하나만 보고 이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컨퍼런스를 계기로 이 기업의 가치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재평가될 것을 미리 내다본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확신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 확신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과도한 낙관에 기댄 희망인가? 저는 여전히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분명 중요한 행사입니다.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을 뽐내고 파트너를 찾는 업계에서 가장 큰 장이니까요. 여기서 좋은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오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요?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매물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위 뉴스에 파는 전략이 현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에 기댄 수급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폭발적인 실적 개선, 빚없는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자큐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는 이러한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현재의 가치 평가는 미래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훨씬 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인상적인 분기 실적은 분명 박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PBR 12배가 넘는 현재 주가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제품에 모든 것을 건 사업 구조, K캡과 팩스클루라는 거인들이 버티는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1월 컨퍼런스라는 단기 이벤트에 기댄 수급까지 투자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명백한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축포를 터뜨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결국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미래는 자큐보가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후속 파이프라인인 항암제 네수파립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이 회사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기업의 빛과 그림자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는 한 기업이 기나긴 연구개발의 터널을 지나 상업적 성공이라는 변곡점을 통과하는 바로 그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포착해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거대한 도약의 시작일지 아니면 찰나의 순간으로 끝날지는 이제 시장이 답을 해주겠죠.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